워낙 대작이었던 시즌1 덕분에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비밀의 숲 시즌2 556화 줄거리 요약입니다. 정직한 전개 덕분에 떡밥 정리와 뇌피셜이 아직 절실하지는 않지만 내용 자체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내용 정리가 조금 절실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556화 줄거리를 정리한 뒤 앞으로 다가올 내용에 대한 예측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2에서는 두 개의 큰 주제가 큰 흐름을 이끌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수사권 조정을 놓고 대립하는 검찰과 경찰입니다. 검찰로부터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 그리고 영장 청구권을 갖고 오려고 하는 경찰은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잃은 검찰을 공격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은 서동재 검사가 우태하 부장에게 물어온 카드를 캐기 시작하는데요. 두 장의 카드 중 하나가 바로 세곡지구대 경찰의 동료 살인 사건입니다. 업소들로부터 뇌물을 받아먹던 비리 경찰 중 유일하게 결백했던 송 형사가 왕따를 당하다 자살한 사건. 하지만 자살이라고 보기에는 이상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그는 동두천서에서 서장의 의견을 폭행한 것을 휘슬블로잉한 덕분에 좌천되어 세곡지구대로 온 것인데요. 세곡지구대에서 왕따에 가담했던 김수환 순경은 바로 동두천 서장의 조카였습니다. 즉, 만약 송 형사의 세곡지구대 발령이 의도적인 부분이라면 동두천 서장이 조카 세곡지구대의 뇌물수수 혐의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과 또 의도적으로 왕따를 시켜 괴롭히기 위해 자신에게 휘슬블로잉을 한 송 형사를 세곡지구대로 발령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때 서동재 검사는 뇌물수수건에서 유일하게 무죄 선고를 받은 팀장도 사실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왕따와 뇌물수수에 가담한 6명 모두가 팀장 한 명만을 지켜준 셈입니다. 의리는 아닐 것이고 아마도 무서워서 그랬을 거라고 서동재 검사는 생각합니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 송 형사를 살해한, 즉 살인도 불사할 수 있는 무자비한 인물이기 때문 아닐까요? 아직 송 형사가 자살을 한 것인지 타살인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자살이라고 해도 왕따로 자살 분위기를 조장한 경찰은 죄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역이 수사권 조정을 놓고 다투는 지금 검찰은 경찰의 동료 살인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히고 싶어하고 경찰은 자살인데 검찰이 표적 수사하는 것으로 몰아가고 싶어합니다. 서로 다른 목적으로 진실을 캐는 황신목 검사와 한여진 경감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여기에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검경사의 협의안이 나오면 법사위원장의 동의 없이는 법안이 회부되지 못하는데요. 법사위원장의 아들이 마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찰이 그를 협박한 것이죠. 원래 검사 출신인 법사위원장은 과거 검찰에서 그의 아들의 불법 취업 청탁 비리를 덮어주면서 사실상 그를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협조를 약속으로 받아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경찰이 미리 준비한 히든카드를 꺼낸 것이죠. 이 과정에서 한여는 경찰이 이 사실을 수사 당시 알고 있었지만 히든카드를 쓰기 위해 일부러 그의 아들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법사위원장이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최소한 그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의 아들을 수사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경찰이 범법 행위를 알고도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한여진은 더없이 답답함을 느끼지만 경찰이 검찰을 상대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딜레마에 빠집니다. 비밀의 숲 시즌2는 검경수사권에 관련된 사건인 세곡경찰서 동료살인과 법사위원장 아들의 마약 사건 이외에도 다른 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조그룹의 경영권 싸움입니다. 시즌1에서 밝혀진 한조그룹 비리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된 회장과 몸을 사린 오빠 덕분에 한조그룹 회장 자리에 오른 이현재. 그는 훌륭한 회장으로서 회사를 잘 경영하고 있지만 아버지를 등에 업고 경영권을 빼앗으려가는 오빠 때문에 피튀기는 경영권 싸움에 휘말립니다. 한조그룹에 라인을 대고 싶었던 서동재 검사는 한조그룹에서 비공식으로 영입했던 박강수 변호사의 사망사건이라는 카드를 이현재에게 넌지시 던집니다. 한조그룹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떠벌리고 다녔던 박광수는 평소 술 한잔 못하던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신속하게 종결됩니다. 자신의 출세와 부를 위해 일하는 서동재는 이 사건을 카드로 수사권 조정으로 싸우고 있는 검사 측 우태하 부장에게 덤진과 동시에 한조그룹 이현재를 넌지시 떠봅니다. 이 과정에서 이현재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던 그는 전 회장인 이유범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단서인 약병에 붙은 스티커를 이현재에게 제공합니다. 서동재는
이현재 회장과 친해지려고 노력했던 부분이지만 이현재 회장에게 서동재는 한주와 관련된 검사 출신 변호사 사망 사건과 아버지의 건강 상태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이현재는 자신과 과거에 사귄 적이 있는 성문인보 사장과 만나 그의 7% 지분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회장 자리를 지켜내려고 합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서동재 검사가 보낸 응원 문자를 본 그녀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하나가 더 있었네? 그리고 서동재 검사는 누군가에게 납치된 듯한 흔적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한주그룹의 경영권 싸움에는 어떤 접점이 존재하는 걸까요? 경찰의 동료 살인 사건과 한주에서 영입했던 검사 출신 박강수 변호사의 사망 카드, 이 모두 서동재 검사가 우태하 부장검사와 한주 회장 이현재에게 뿌린 것입니다. 박강수 변호사 사망 사건의 경우 당시 그 사건을 빨리 종결시켰던 것이 바로 남양주서의 서장으로 있었던 경찰 수사혁신 구조신단의 최비 정보부장입니다. 만약 한주와 최비 정보부장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면 결국 이 모든 사건들이 얽혀있는 것이 되겠죠. 비밀의 수 시즌1의 경우 검경이 비리 사실을 알고 있는 제보자의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내용의 흐름을 따라가기 쉬웠습니다. 비밀의 수 시즌2의 경우 6화가 지난 지금까지도 분단된 3개의 사건들이 뚜렷한 접점 없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내용을 따라가기가 아주 어려운데요. 비밀의 수 시즌1을 통해 애착을 쌓았던 황시목 검사, 서동재 검사, 그리고 한효진 경감 같은 이 캐릭터들의 매력을 지켜보는 것이 여전히 즐겁기는 하지만 다가오는 7화부터는 흩어진 사건들이 좀 더 명확한 접점을 보여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전전 미드 시점 라이언 킹이었습니다.